지금 보시면은 매출액이 매우 안정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탄탄함이 있지 않으면 워렌 버핏 회장님의 버크셔 하더웨이가 투자할 리는 없겠죠. 이러한 주식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대상은 단지 투자에 대한 선호도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구조를 그렇게 짜 있다라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두 가지 상태에서 워렌 버핏 회장님의 가장 긴 스타일은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 오종태입니다. 정이 가득가득 묻어있는 스튜디오로 다시 와서 여러분들 뵙습니다. 오늘은 우리 처음 다뤄보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워런 버핏 회장님을 여러 영상에서 제가 간혹 말씀을 드렸는데 워런 버핏 회장님의 실제 활동이나 아니면 어떤 투자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제가 복잡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가장 가치 투자라는 그 용어의 대가이신, 물론 워렌 버핏 회장님은 나를 가치 투자자라 부르지 말라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그 이미지라는 게 참 잘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에 대해서 처음 우리가 다뤄보니까 저도 좀 약간 좀 신기한 느낌이 있는데요. 최근에 뉴스가 있었습니다. 베리사인이라는 업체를 최근에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라는 뉴스가 있어서 어떤 회사이길래 최근에 계속 현금을 많이 늘리셨었던 상황인데 그 와중에도 1대 주주가 되신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한 막바지부터 버크셔 해서웨이가 사실은 12월까지는 사상 최고의 현금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하다가 네. 7,400만 달러 이상의 돈을 지금 베리사인으로 집중 매수를 하면서 네. 올 1월에 드디어 네. 이제 1대 주주가 되었어요. 네.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워렌 버핏이 있다 보니까 가치 투자의 대가로 저희가 가치 네. 투자적인 어떤 활동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사실은 베리사인이라는 회사가 별로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지금 이 시기에 특히나 이 네. 장에서 네. 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오늘은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네. 어떤 기업일까요, 베리사인이? 베리사인이라는 회사가 유명하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유명하지 않은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수도꼭지에서 물을 마시거나 뭐를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그 수도꼭지 만드는 회사가 어딘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매일 쓰는 것들도 사실은 매일 사용하지만 우리가 잘 몰라요. 어떤 회사들은 지금 최근에 생겼지만 너무나 핫해서 그래서 알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 회사들 이름들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그런 느낌이실 텐데 지금 이 베리사인이라는 회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외에 일부러 제가 양자 컴퓨터와 수도꼭지라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 성향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온 회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메일 다 사용하고 계시고 매일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서핑하면서 회사들이나 연구기관들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뭐 투자 홈페이지, 유튜브에서 오토 만나러도 오실 때 유튜브.com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그러한 인터넷 주소들을 관리하고 발행하고 정해주고 그 사이에 문제점이 없이 소통하게 하고 하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 도메인을 관리하고 만들어주고 하는 이 부분에 관련된 회사라서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쓰고 있는 회사인데 사실 잘 모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얘기했듯이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생활에 너무나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느낌을 주는 회사인 것이죠. 베리사인이 그래서 글로벌 인터넷 도메인과 네. 네트워크 보안 분야에서 어떤 독보적인 위치를 오랫동안 그렇죠. 지켜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기업에 대한 어떤 밸류를 본다고 하면 탄탄함이 느껴질 만한 내용들이 좀 있는 걸까요? 제가 올해 들어와서 단단함이 중요하다고 말씀했더니 우리 PD님께서 업그레이드 하셔가지고 탄탄함까지 가셨네요. 네, 그래서 탄탄함이 있지 않으면 워렌 버핏 회장님의 버크셔 하더웨이가 투자할 리는 없겠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매출액이 지금 연간 단위로 올라가는 차트와 이익이 같이 올라가는 차트를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 매우 안정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무적인 부분의 안정성은 매우 높고 말씀하셨던 바대로
도메인이라는 이쪽 비즈니스는 우리가 지금 이제는 너무 그냥 뭐 누구나 다 하면 그냥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쪽이 B2B와 B2C로 좀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다루고 있는 베리사인이라는 회사는 B2B,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유튜브.com 이런 데들의 도메인을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는 B2B잖아요. 회사 대 회사로. 그런 경우에는 이쪽에서는 지금 베리사인의 영역이 매우 확고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개인들도 지금은 많이 홈페이지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새롭게 생기는 저는 제가 회사를 만들어서 홈페이지를 만들진 않았지만 만약에 제가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해야 된다. 그럴 경우 이렇게 소규모 활동들이 많은 그런 쪽의 시장에서는 플레이어의 주요 플레이어가 다릅니다. 그러한 B2C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GoDaddy라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고객군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러한 시장이 분할되어 있는데 가장 사이즈가 큰 것은 대규모 기업들이 그러한 도메인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큰 중요한 시장이니까 그쪽에서는 베리사인이 가장 독점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스타일이 좀 저평가된 것들을 네. 사서 네. 오랫동안 보유를 한다 혹은 차곡차곡 모아간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주시는데 네. 2014년을 마지막으로 네.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가 10년이 지나서 특히나 지금 같은 시기에 작년 말부터 1월 1일까지 계속 집중적으로 또 매수를 큰 금액을 하는 배경이 네. 어떤 걸지 좀 궁금해서요. 그 배경을 아시려면 조금 더 길게 봐서 처음에 그 워렌 버핏 회장님이 애초에 처음에 투자업에 들어오셨을 때를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처음에 보험업 쪽에 개인으로 그냥 조금 투자할 때 말고 이제 버크셔 하더웨이가 중요한 그러한 자리를 잡고 워렌 버핏 회장님이 이 투자업계에서 중요한 캐릭터로 자리 잡는 데에서는 처음에 보험회사를 인수한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회사라는 것은 보험료를 받잖아요. 그럼 이 보험료를 받은 걸 가지고 잘 운영해서 보험료를 돌려줘야 될 부분은 돌려주고 남는 부분은 이익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보험료를 받는 것과 나중에 보험료를 주는 사이에 시차라는 것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그 시차가 발생하는 동안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더 커지겠죠. 보험료가 들어온 만큼. 그걸 가지고 안정적으로 꾸준히 보험료가 나가는 것보다 더 좋은 일드, 더 좋은 수익률로 구조를 맞춰놓으면 계속적으로 사이즈를 키우면서 이익을 같이 키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정적인 그러한 이익률이 나오는 회사, 이게 이익률이 막 왔다 갔다 거려요. 예를 들면 IT 회사들 같다 이러면 이익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보험료라는 건 들어온 금액도 정해져 있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게 사람에 대해서는 추정은 어렵지만 전반적인 보험료 전체에 나가는 지출 추정치는 어느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매치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면 안정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험업의 구조상 적절하게 담을 수 있는 회사들, 그 다음에 사실은 채권이 가장 금리만 높다 그러면 훨씬 좋겠죠. 보험료로 5% 줘야 되는데 내가 7%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채권이 있어 라고 하면 2%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보험만 열심히 영업해서 팔면 그러면은 2%를 계속 키우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2%를 3%나 4%로 더 올리고 싶기도 하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에쿼티, 주식에도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주식에 투자하는 그러한 기업들의 대상은 안정적인 이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적당하기 때문에 워렌 버핏 회장님은 그러한 선호도를 하고 있는 게 단지 투자에 대한 선호도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구조를 그렇게 짜 있다라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두 가지 상태에서 워렌 버핏 회장님의 가장 긴 스타일은 뭐냐면 경제적 해자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말은 독점 구조나 과정 구조에 가까우면 경제적 해자라는 게 강해지겠죠. 그리고 독점 구조와 과정 구조에 가깝다는 것은 마진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그렇지 않은 상황보다 컨트롤이 더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은 구조를 달성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회사에 투자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워렌 버핏 회장님과 관련된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은 이 책입니다. 이게 국내에는 2003년인가 나왔는데요. 워렌 버핏이 선택한 CEO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워렌 버핏 회장님에 대한 많은 이해를 쌓을 수 있었는데 워렌 버핏 회장님의 투자 스타일은
이 비즈니스 구조를 판단하는 것의 비중보다 그것을 운영하는 매니지먼트, CEO, 이 사람들의 사람에 대한 판단이 매우 비중을 높게 가져갑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그 투자를 잘할 때는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 실력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 두 번째는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테 돈을 맡기든가, 아니면 맡기는 게 아니면 그 사람한테 정보와 지식과 지혜를 얻던가, 이 두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듯이 워런 버핏 회장님도 자기가 투자를 직접 할 때는 이 구조에 대한 부분들의 파악과 이게 적절한 이익과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독점에 가깝느냐 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냐, 내가 정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을 제대로 보는 방식에 대한 포커스가 매우 높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지금 다루고 있는 베리사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도메인 쪽에서 거의 독점 구조예요. 그래서 독점 구조면 아니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독점 구조인 회사를 투자할 때는 사람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조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돼서 투자를 하셨을 것이고, 이 구조를 보시게 되면 인터넷 쪽에서는 1998년도 정도에 이제 처음으로 인터넷망이 활발하게 생긴 거잖아요. 우리 민간에서 쓸 수 있게.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민간에서 전부 다 이거를 컨트롤하고 관리하고 도메인 마음대로 하고 하면 너무 정신없어지잖아요.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망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단에서도 관련된 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부기관 이름이 아이칸이라는 이름인데, 아이칸이라는 이름을 너무 기니까 한국어로 그냥 얘기를 하면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에서 전반적인 그 컨트롤을 하고 그거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 중에서 가장 B2B 쪽의 핵심적인 회사가 베리사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 사용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정부 기관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정부 기관에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하는 사람도 전체를 다 관리하고 그 밑에서 실행을 하는 회사가 거의 독점이면 두 조직의 이해관계가 맞게 되면 뭐 그냥 세팅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세팅된 조건이 제가 확인해 보면 상당히 회사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유리합니다. 되게 많이 친한가 봐요.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사업을 하는 데는 유리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 찾아본 내용을 보면 닷컴 도메인을 사용하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비용이 나가는 것을 가격을 컨트롤을 합니다. 근데 그 컨트롤을 하는데 2020년, 2021년, 2022년 같은 이런 3개년도로 보면 매년 7%씩 그 가격이 올라가게 계약 조건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매년 올려서 그런지 몰라도 한 2년은 또 쉽니다. 그리고 나서 쉰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요. 우리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게 뭡니까? 복리 효과라는 것이잖아요. 복리 효과라는 게 나타나면 실질적인 수익률에 직선이 아니라 휘어 올라가는 그러한 곡선이 되는데, 이러한 계약 조건의 사용료도 사이사이에 간격은 있지만 이게 복리 효과처럼 돼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건 가치 투자자분들이 매우 좋아하는 조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걸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회사가 있어? 그게 바로 베리사인이야? 근데 독점적이야? 그럼 경제적 혜자도 있는 것이네? Why not? 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매우 어울리는 조합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매우 어울리는 조합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가 처음에 양자 컴퓨터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최근 5년 정도의 차트를 지금 보시면, 이 차트에서는 주가가 올라간 게 없어요. S&P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갔는데,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근데 올라가는 사이에 지금 옆으로 그냥 계속 긴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버핏 회장님이 싼 가격대에 계속 사셔가지고 일대 주주가 된 상황인데, 자, 이거를 5년이 아니라 지금 인터넷이라는 회사고, 인터넷이 지금은 뭐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2000년대 초반 처음으로 인터넷이 나왔을 때는 그게 마치 양자 컴퓨터 같은 것, 그게 AI 같은 것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시점부터의 차트를 지금 보시면 어떠십니까? 그때는 닷컴이라는 이름만 달면 주가가 날아가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닷컴을 주는 회사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주가가 어떻겠습니까? 지금 차트에서 보듯이 저렇게 닷컴 버블의 가장 핵심적인 움직임과 똑같은 움직임을 이 회사도 가져왔던 것이죠. 자, 그때는 지금 이런 회사가 아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자리 잡고 나니까
지금은 마치 수도꼭지 같은 제가 비유를 통해서 드는 것 같은 회사가 됐다는 얘기는 회사는 동일하지만 회사가 갖고 있는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 성격이 바뀐 부분을 저는 지금은 약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교통관제 이런 것들하고 하는 것들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뭔가 잘 흐를 수 있게 하고 뭐 제대로 된 이름들, 명찰들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사이에 문제되지 않도록 하고 보안 문제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또 추가 투자도 하고 있고 그러면 저는 이게 약간 교통안전국?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모델이. 그래서 기존에는 신생사업에 대한 비즈니스에 관련된 그러한 매우 반짝이던 그러한 비즈니스 구조를 갖고 있다가 지금은 유틸리티 회사에 가까운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현금을 늘리던 워렌 버핏 회장님도 현금보다 더 수익률이 괜찮은 지속 가능한 그러한 아이디어로 충분히 살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워렌 버핏의 버크셔 경영이 네. 60주년이 되었습니다. 60주년이에요? 네. 베리사인처럼 워렌 버핏이 투자해왔고 네. 앞으로도 투자할 기업들이 비슷할 거라고 좀 예측이 되긴 하는데 네. 어떤 주목해야 될 저희가 사인이나 시그널이나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버크셔 해서웨이 지분들 중에 네. 저희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들이 좀 있을까요? 버크셔 해서웨이를 볼 때는 중요한 부분은 가장 최근에는 몇 년 동안은 애플의 비중이 크게 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다시 늘렸던 비중 중에 일정 부분을 매각 줄였다는 부분 이 부분은 기존의 가치 투자 스타일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던 그 방식으로서는 밸류에이션이 좀 더 많이 높으면서 변화를 추구한 모습으로 우리가 봤었고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했었고요. 가장 최근 들어와서는 현금을 계속 비중을 늘렸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었고 지금 현재의 이 시점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계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투자라는 부분에 대한 이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가 사람이 바뀌게 되면 매우 크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파트너셨던 우리 멍거 선생님도 먼저 가셨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버크셔 하드웨어에는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바뀔 때 그게 어떻게 될지 참 미리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를 줬는데 전혀 다른 행동으로 바뀌는 경우 너무 역사도 현실에서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진행 과정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 투자자들 중에 특히나 장세의 어려움 때문에 좀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가치 투자적인 방식, 뭔가 저평가되어 있는 걸 찾아서 비슷하게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이런 가치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사실 우리 오투폴리오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월, 11월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의 대부분을 빅테크 관련된 주식으로 넣어놨다가 지금 12월 중순 이후에 새롭게 신규 편입하는 종목들은 의류회사를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낮춰놓고 포트의 전체 중간 밸류에이션을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상황에 따라서 공격적으로 포트를 짜야 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조금은 전보다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뭐 금리 때문이든 뭐 많이 들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자기 종목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고 있는 계좌의 전체 평균을 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스타일을 많이 갖고 있는가. 하나하나를 얘가 될까 안 될까? 얘가 많이 빠졌는데 얘가 많이 올랐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보지 마시고 전체 계좌의 평균적인 부분으로 내가 공격적이냐 방어적이냐를 보시고 그 공격적이라고 생각되시는 게 확인이 되시면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팔고 그게 테슬라가 될 수도 있어요. 팔런티어가 될 수도 있어요. 공격적인 포지션들이잖아요. 그 부분을 줄여서 뭐 다른 뭐 예를 들면 그냥 잘 선택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 러셀 지수 같은 것도 밸류에이션이 훨씬 싸고 올해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이익 증가율이 2024년 대비 러셀에 포함된 회사들의 이익 증가율 증가 예상치가 훨씬 높습니다. 물론 절대치는 테크보다 낮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으로 조절을 하는 부분을 하나하나의 종목에서 찾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계좌 전체의 성격을 파악해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워렌 버핏 회장님 항상 오래된 지혜는 매우 중요하고요. 그 지혜라는 중요성에서 인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워렌 버핏 회장님은 기준을 이렇게 잡고 계십니다. 일에 대한 열정과 무한한 에너지 그리고 겸손과 공정을 겸비한 사람이 다시 자기가 투자하는 회사의 매니지먼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는 본인과 특히 찰리 먼거 선생님이 엄청난 다독가시고 책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선택한 매니지먼트에서 그러한 주요한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느냐라는 것을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항상 확인하고 투자하셨던 분입니다. 이제는 유튜브도 필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와 책도 여러분들의 지식과 지혜를 쌓는데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